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설 연휴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월요일 날 제가 업로드하는 날이었는데 약속드린 날 저도 또 며느리다 보니까 네, 즐거운 또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느라 제가 오늘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월요일 날 업로드 약속된 날이어서 기다리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죄송한 마음까지 담아서 오늘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연휴 보내셨죠? 네, 저도 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하루하루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휴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휴 동안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설 연휴 특집 영화, 뭐 추석 특선 영화 이렇게 TV에서 그 당시에 좀 유행했던 영화들 그리고 개봉했다가 이제 들어간 막을 내린 영화들이 TV에서 해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기다렸다가 보는 재미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저희 아이하고 우리 넷플릭스에서 뭐 볼 거 없을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거 없나? 이러고 고르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다양한 요즘에는 더 많아졌죠. 한 2년 전보다도 너무나 다양한 그 OTT 플랫폼들을 통해서 원할 때 원하는 영화를 쉽게 접하다 보니 이 추석이나 설에 기다렸다가 TV에서 늦은 시간 하는 영화들을 보는 그 기쁨, 그 설렘이나 즐거움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연휴에 그런 TV에서 영화를 해주면 온 가족이 이렇게 거실에서 그때는 마루라고 했던 것 같아. 마루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봤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오싱도 봤었고, 그리고 엑소시스트도 봤고, 그리고 또 스피드도 봤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모르는 그런 기다렸다가 보는 감성들, 그런 설레임을 아는 나의 세대가 더 행복하고 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도 엄마 나는 그 응답하라 시리즈 그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응답하라 세대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응답하라 중에도 시리즈가 있으니까 저는 그 H.O.T 나왔던 그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딸이 말하는 그 응답하라에서 나도 그 시대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는 시대는 덕선이 시대인데요. 아무튼 그 시대의 그 어떤 감성들, 그런 때의 그 어떤 향수가 참 그립고 그리고 설레고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다양하신 것 같아요. 학생들도 계시고 또 저보다 많이 나이가 어르신인 분들도 계신데 아마 들으시면서 또 각자 나름대로의 향수에 젖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 엄마 사람들은 엄마 얘기 궁금해하지 않아. 너무 그렇게 자기 얘기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제가 이 수다 본능이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좀 라디오처럼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제 얘기를 떠들고 DJ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DJ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국이 아니라 방구석에서 이렇게 제가 제 얘기를 나볼나볼 하나 봅니다. 네. 싫으시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지난번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어디까지 읽어드렸냐면요. 그 페니가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게에 도착했더니 모테일을 비롯해서 모그베리 아주머니까지 정말 많은 그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천장에 뭐 과일을 달고 여러 가지 그 과수원에 들어온 것처럼 과수원에 들어온 줄 착각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과일을 매달고 잎사귀를 장식하고 이러면서 그 백화점을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오길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페니가 생각하는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모테일은 그 페니의 옛날 학생 때 동창이고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테일이 자기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천장에 과일을 달아야 하는데 래프라운 요정들을 불러서 2명씩 래프라운 요정들이 짝을 지어서 천장에 청포도를 여기저기 달고 있는 모습,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백화점을 방문하시길래 장학사가 오시는 건가? 장학사 너무 옛날 말인가요? 그래서 누가 오시길래 이 난리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뭐예요? 페니가 떨어진 청포도를 주워들고 말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시는 날인데 못 들었어? 모그베리가 과일 상자를 접으면서 대답했다. 그녀의 잔머리는 오늘따라 더 부스스하게 빠져나와서 거의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길래 이렇게나... 페니의 물음은 모그베리의 불호령에 가로막혔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버려야겠어. 코코 여사님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잖아. 모그베리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녀는 이제 과일 상자 대신 로비에 쌓여있는 꿈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페니는 군말 없이 양팔을 걷고 모그베리를 도왔다. 채 마시지 못한 그녀의 두유 라떼는 프런트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페니는 다음부턴 근무 시간 전에 쓸데없이 가게 앞을 서성거리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했다. 모그베리님, 버리지 말고 저한테 다 주세요. 5층에 두고 할인율을 팍팍 높여서 팔면 잘 팔릴 거예요. 모테일이 장식하고 남은 청포도를 오물거리며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민소매 티셔츠에 앙증맞은 가죽 조끼를 입은 래프라운 요정들도 청포도 하나씩을 품에 안고 오물거리며 그의 주위를 날고 있었다. 제발 모테일. 아무리 5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꿈을 판다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면 장면이며 냄새며 색감이며 뭉텅뭉텅 다 날아가서 무슨 꿈인지도 모를 거라고. 이런 건 알아서 팔지 말아야지. 달러구트님이 알면 불같이 화낼 거야. 게다가 아가넵 코코가 우리 가게에서 이런 저질 꿈을 판다는 걸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우리와 더는 거래하려고 하지 않으실 거야. 어차피 손님들 대부분은 잠에서 깨면 기억도 못하는데요, 뭘. 맞아. 요정들이 맞장구 쳤다. 그들은 더 얘기하려다가 모그베리가 살벌하게 미간을 찌푸리자 입을 딱 다물었다. 페니는 방금 그들의 대화에서 언급된 이름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아가넵 코코라고요? 오늘 그분이 오세요? 응,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좋아하시는 분위기로 꾸미고 있지. 새콤달콤한 과일을 정말 좋아하시거든. 이번엔 특별히 달러그트님의 부탁으로 꿈도 잔뜩 가져오신다지 뭐야. 이런 날은 정말 설렌다니까. 여기서 일하길 정말 잘했어. 우리가 언제 아가넵 코코를 실제로 만나보겠니? 아가넵 코코라면 연말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10번도 넘게 수상한 일명 전설의 꿈 제작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태몽을 만드는 유일한 꿈 제작자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유명인사였다. 모그베리의 말처럼 페니는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그녀를 봤을 뿐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자, 다들 거기까지 하고 이제 퇴근할 사람들은 퇴근하도록 하지. 이거 참 일이 너무 커졌군. 사무실에 있는 줄 알았던 달러구트가 산더미 같은 빈 상자들 사이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평소 즐겨 입던 셔츠와 카디건 대신 작업용 점퍼를 입고 있었다. 넉넉한 옷을 입고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다.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페니가 그의 앞을 가로막은 상자들을 치워주었다. 아가넵 코코를 위해 로비를 장식하자고 한 게 내 아이디어였어. 가짜 과일 몇 개만 입구에 달아놓을까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지 뭐냐. 자, 다들 퇴근하세요. 퇴근. 달러구트는 허리가 뻐근한지 꼬리뼈 쪽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근데 이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나요? 아가넵 코코가 연말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를 10번도 넘게 수상한
꿈 제작자 중 한 명이다. 이 꿈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이 꿈을 만드는 제작자들을 모아서 누가 꿈을 제일 잘 만들었나, 누구 꿈이 제일 잘 팔렸나 연말에 꿈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부산국제영화제나 아니면 대종상이나 아카데미, 깐느처럼. 이 아이디어 너무 좋죠. 그리고 태몽을 만드는 그 꿈 제작자의 이름이 아가네 코코예요. 너무 귀엽죠? 뭔가 이분은 되게 포근할 것 같고 그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날 것 같고 뭔가 하얗고 핑크빛의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으실까. 턱받침도 하나 하셨으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상상의 나래를 계속해서 펼치게 해줘요. 뭉게뭉게. 그래서 언젠가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꼭 책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퇴근하라는 그의 말에도 직원들은 아무 미동도 없었다. 미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고는 입을 딱 벌리고 돌처럼 굳어 있었다. 페니는 그들의 시선이 멈춰있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자그마한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녀는 수행원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다. 페니는 사람들이 왜 돌처럼 굳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작고 왜소한 아가네 코코가 뿜어내는 기운은 말문을 막히게 했다. 신비롭고 이상한 기운은 마치 그녀 주위에서만 시간이 거꾸로 갔다 빠르게 흘렀다 하는 것 같았다. 모든 동작이 슬로모션처럼 보였는데 정신을 차리니 그녀는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아가네! 잘 지냈나? 달러그트가 그녀를 반겼다. 나의 오랜 친구. 작년 정기회의 이후로 처음 보는군. 과일 향기. 가게 분위기가 정말 황홀하군. 코코가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들을 보고 감탄했다. 달러그트는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아가네 코코와 악수했다. 다른 직원들은 아가네 코코를 보고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감격했다. 정신없이 날던 래프라운 요정들조차 공중에 가만히 떠 있었다. 저 지금 머릿속으로 아가네 코코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리면서 읽고 있거든요. 제가 딱 어떤 배우분이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이 그 배우 모습에 갇히면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끝날 쯤에 그분이 딱 생각났어요. 신비롭고 이상한 기운 하니까 제가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운 좋게 그들 가까이에 서 있던 페니는 아가네 코코에게서 풋풋한 과일 향이 난다고 생각했다. 그건 장식한 과일들의 냄새보다 더 진하고 풍부한 냄새였다. 그리고 아주 포근한 인상과 얼굴 곳곳에 깊은 주름과 대비되는 통통하고 발그레한 볼살은 마치 뽀얀 아기의 그것과 같았다. 뒤이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수행원들은 고급 비단 보자기로 싼 꾸러미들을 양손에 묵직하게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하신대요. 저희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렇지. 감쌌어요. 저희는 이미 감쌌어요. 네, 저희 똑똑 떨어뜨리고 있어요. 자제하고 있어요. 네네. 다시 한번 해주실 필요 없는데. 무슨 일이고 이게. 네. 보일러실 아래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주세요. 또한 싱크대나 욕실 온수물을 한 방울씩 흘려서 또 언니가 말투도 굉장히 천천히 말씀하신다, 그쵸? 네, 타는 속도 모르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빨래가 가득한데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조용한 아침 시간을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정말 제가 원래는 방에서 하는데 오늘은 제가 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실에서 방송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네, 동파 방지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느냐? 네. 달러구트 약속한 물건이야.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지만 잘 팔아줘.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별 볼 일 없다니 얼마나 귀한 상품인데 우리 가게에 맡겨줘서 고맙네. 달러그트가 꾸러미 하나를 들어보이며 대답했다. 페니는 이 상황이 너무도 궁금해서 입이 근질거렸다. 모그베리 매니저님, 저게 다 태몽일까요? 태몽은 예약제로만 판매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두고 파는 게 가능해요? 모그베리는 비단 보자기를 쳐다보느라 페니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매니저님, 그러니까 제 말은요. 누군가 임신을 해야 태몽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 아기를 가질지 어떻게 알고 미리 만들어두느냐는 거죠. 테니는 이야기할수록 새삼 놀라웠다. 그러고 보니 태몽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보통은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몽부터 꾼다던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건 태몽이 아니야. 태몽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지. 모그베리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시선은 꾸러미 쪽에 두고 입만 벙긋거렸다. 만들다 남은 자투리요? 그런 걸 어디다 써요? 네가 방금 물었지? 누가 아기를 가질지 어떻게 하냐고. 모그베리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들려주기 전에 뜸들이는 이야기꾼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네, 생각해보니 이상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미래의 일을 꿈에 담는다는 게. 바로 그거야. 미래의 일. 네? 태몽은 일종의 예지몽이야. 그렇잖아. 아기가 생길 걸 미리 알고 꿈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예지몽이요? 페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가넵 코코는 첫 번째 제자의 먼 후손이래.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에서 미래를 맡아 다스리던 그 첫 번째 제자 말이야. 너도 그 책 읽어봤겠지? 아무튼 미래의 장면이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단편적인 장면이나 큰 사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대. 특히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그 무엇보다 강하게 느껴진대. 그래서 아가넵 코코가 태몽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정말 신기하지? 그렇다면 저건... 페니가 아가넵 코코의 꾸러미를 가리켰다. 그래, 만들다 남은 자투리라곤 하지만 저것도 분명히 예지몽일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페니는 첫 번째 제자의 후손과 세 번째 제자의 후손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예지몽이 가득한 놀라운 현장에 있는 셈이었다. 페니는 신비로운 동화 속 한 장면에 비집고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예지몽일까? 저것만 있으면 나도 내 앞날을 볼 수 있는 걸까? 페니는 입을 헤 벌리고 이름 모를 미래의 남편감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벌써 가려고? 이거 섭섭해서 어쩌나. 페니의 상념을 깨뜨린 것은 달러그트의 풀죽은 목소리였다. 내 꿈을 기다리는 부부들이 많아. 부지런히 일해야지. 몇 달 뒤면 정기총회가 있을 때니 그때 보도록 하지. 아무튼 반가웠네, 달러그트. 그리고 고마워요, 직원분들. 이 늙은이 때문에 아무래도 고생을 한 것 같군요. 아가넵 코코가 주렁주렁 달린 과일 장식들과 땀에 전 직원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직원들은 전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럼 과일이라도 가져가게. 얼른 담아줄 테니 가져가서 먹도록 해. 달러구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코코의 수행원들이 과일 장식을 떼내어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박스채로 과일을 건네주었으면 바닥 더러워질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2층의 비고 마이어스가 복숭아즙이 묻어 진득해진 손바닥을 손수건에 닦으면서 중얼거렸다. 아가네 코코와 수행원이 돌아간 뒤 2층 직원들의 대활약으로 로비는 순식간에 원래 깔끔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들은 개운한 표정으로 2층으로 돌아갔다. 달러구트는 아가네 코코가 두고 간 꾸러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나머지 직원들을 겨우 돌려보내고 웨더 아주머니와 페니는 함께 꾸러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너도 이 꿈이 탐나는 모양이구나? 아주머니 당연하죠. 사람이라면 모두 그럴 거예요. 페니는 살짝 흥분해서 큰 소리를 냈다. 그들은 꾸러미에서 꺼낸 꿈 상자들을 비어있는 판매대로 옮겼다. 그리고 페니가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붙이는 것으로 판매 준비를 마쳤다. 예지몽 한정 수량 입고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페니는 예지몽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손님들과 좀처럼 꿈을 팔지 않는 달러구트 사이에서 난처해하고 있었다. 달러구트는 평소와 다르게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꿈 주위를 서성거리며 판매를 방해했다. 예지몽 1개 주세요. 아니, 2개 주세요. 실례지만 꿈에서 어떤 미래를 보고 싶으신지요? 그걸 꼭 말해야 하나요? 이 꿈만큼은 꼭 필요한 분에게 드려야 해서요. 보시다시피 수량이 많지 않답니다. 이번 주 복권 당첨번호를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그런 용도로는 팔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껏 물어놓고 손님을 가려서 판다는 거예요? 손님이 씩씩거리자 페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재빨리 다른 꿈을 권했다. 여기 이 꿈은 어떠세요? 지구가 멸망하는 꿈인데 손님께서 최후의 인류가 된대요. 엄청난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됐어요! 손님이 단칼에 거절했다. 공무원 시험에는 언제 합격하는지 보고 싶다던 손님과 미래의 아내를 미리 보고 싶다던 손님에 이어서 이번 손님마저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페니는 프런트로 돌아와서 볼멘 소리를 냈다. 이러다 하나도 못 팔겠어요. 기다려보자꾸나. 웨더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가네 코코는 왜 달러구트님에게 납품하는 걸까요? 팔아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페니는 달러구트를 욕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 불티나게 팔릴 만큼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르고 골라서 우리 가게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에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친구인 달러구트님에게만 파는 거란다. 그럴 리가요. 무려 예지몽이잖아요. 그건 너무 겸손한 생각이에요. 원하는 미래를 골라서 볼 수 있다면야 그렇겠지. 하지만 그녀에게도 그런 재주는 없어. 기껏해야 미래의 한 장면밖에 보지 못한단다. 아주 짧지, 찰나와 같아. 그래도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라고요. 그래? 과연 그럴까?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딱 한 장면. 예를 들어 야구공을 놓친 꼬마가 코앞을 쌩하니 지나간다든가 다 끓은 홍차를 쳐다보고 있다든가 하는 일상적인 장면도 굉장하다고 할 수 있겠니? 그건 그런 시시한 거 말고요. 저 꿈들은 그런 시시한 것들이란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특별해질 수도 있겠지. 웨더 아주머니가 장난꾸러기처럼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이 마치 달러구트가 자주 짓는 표정과 똑 닮아 보였다. 페니는 달러구트와 웨더 아주머니가 어떻게 30년 넘게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달러구트는 여전히 예지몽 판매대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물론 계속해서 손님들을 쫓아내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급해 보이지 않았다.
저 같아도 예지몽 쉽게 판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마침 어제 If Only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아마 로맨틱한 영화, 로맨스 영화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여주인공이 사랑스럽잖아요. 이름도 제니퍼 러브 휴잇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예지몽이 나오잖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어젯밤에 꿨던, 그것도 최악의 꿈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꿈인데, 그날의 하루가, 내가 꿨던 그 꿈이 그 다음날 하루 동안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조금 엇나가듯이 반복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그 교통사고를 피하게 하고 싶어서 다른 지방으로 가 있고 차를 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애인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예지몽 과연 꾸고 싶을까요? 꾸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미래를 미리 알고 산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렇게 상자를 가득 쌓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인스타에 흔히 보시는 그런 주황색 박스는 없습니다. 오렌지 박스는 없지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커스텀 주얼리 판매한다는 그 키미 스튜디오 주얼리 박스는 제가 오지게 많이 있습니다. 네, 매일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스튜디오 이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지 않으셨지만 제가 알아서 그냥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키미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 상자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상자에는 You are beautiful enough now 라고 써 있더라고요. 너는 지금 충분히 아름다워, 이런 뜻이죠. You are beautiful enough now. 물론 이 상태로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저는 굳이 또 이렇게 반짝이를 금은보화를 주렁주렁 달면서 더 아름답게 하루하루 꾸며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스튜디오를, 그 주얼리 샵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인스타에 키미 스튜디오라고 치면 되고요. 설렘 진주라고 해시태그를 찾으셔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설렘 진주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도용할 수 없게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제 그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꾸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손톱 하는 거, 뭐 이런 액세서리, 옷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비싼 것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뭐 반지는 7, 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팔찌는 글쎄 뭐 7, 8만 원에서 많게는, 비싸면은 뭐 10얼마 정도 되는데, 목걸이는 뭐 18만 원, 20얼마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이게 14K 골드, 14K 은 이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합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쉽게 변한다거나 알이 잘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마 이게 도금이 들어가면 굉장히 더 비싸지겠죠. 아마 살 수 없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의 그 퀄리티를 내면서 이 정도의 디테일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이게 진짜 14K, 18K면 아마 가격이 엄청나지겠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집에 계실 때 뭐 주부시든 아니면 일을 하시던 간에 이런 거 반짝이 하나하나 있으면, 반지 하나, 팔찌 하나 이렇게 달고 있으면, 목걸이도 그렇고 그날 기분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옷은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조금 디테일이 없고 조용한 옷을 입더라도 이렇게 액세서리 하나하나 다는 거에 따라서 또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좋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기분이 좀 언짢으실 때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쌓이고 좀 힘들 때마다 하나씩 구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기분이 좋아도 산다는 거. 그래서 비싼 게 아닌데 내 기분을 밝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갈 때 하나 차면 더 기분 좋게 나가서 셀카도 더 찍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뭐 앞광고 뒷광고 이런 거 하나도 아니고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쌓아놓고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림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다. 그녀는 오랫동안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영화 관람이 무료였고, 공짜 영화를 보며 잘 만든 영화의 시나리오를 곱씹거나
관람객들의 생생한 영화 평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림은 영화 상영이 끝난 뒤 출구에 서서 관람객들을 배웅했다. 커플로 보이는 손님 2명이 마지막으로 영화관에 빠져나오고 있었다. 어땠어? 난 그럭저럭 괜찮던데. 내용이 너무 뻔하지 않아? 배우만 다르고 내용이 다 어디서 봤던 이야기 같아. 소재도 비슷하고. 나림은 자신의 생각과 손님의 생각이 맞아떨어지자 속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이 시나리오 작가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을지 생각했다. 나림은 팔걸이 밑에 우수수 떨어져 있는 팝콘을 쓸어 담으면서도 온통 시나리오 생각뿐이었다. 나림은 첫 작품으로 꼭 연애물을 쓰고 싶었다. 로맨스 영화 특유의 발랄한 포스터도 좋고 통통 튀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점도 좋았다. 게다가 쏠쏠한 이야깃거리가 주위에 널려 있었다. 매점에서 일하는 A양과 매표소의 B군은 자기들만의 수신호를 써가면서 비밀 연애를 하고 있고, 오징어 버터구이를 기가 막히게 굽는 C군과 주차장 안내일을 하는 D양의 이야기도 꽤 흥미로웠다. 하지만 시나리오로 써내기에는 너무 평범했다. 평범한 영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장치. 나림은 아직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나림씨, 오늘 끝나고 뭐해요? 옆에서 나초 부스러기를 치우던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왜요? 근처에 용한 점집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아, 이분이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여자인가 봐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근처에 용한 점집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나 혼자 가기엔 조금 떨려서 같이 갈까 했죠. 나림씨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작가로 성공할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랑 다음에라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전 괜찮아요. 나림이 거절하자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새초롬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 그런 건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림이 서글서글한 표정으로 동료를 달랬다. 퇴근 후 곧장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온 나림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건 바로 그녀의 10년지기 친구인 아영의 새로운 연애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계속 꿈에 나왔다는 거지? 며칠 밤을 계속 나오더라니까. 진짜 좋아하는 건가 싶더라고. 그래서 네가 먼저 연락까지 하고 그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정아영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지. 이제 와서 자존심이 밥 먹여줄 것도 아니고. 멋지다. 이제 정식으로 만나보기로 한 거지? 응. 저번 주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아직도 얼떨떨해. 조금 고치면 그럭저럭 괜찮은 로맨스물 하나 나오겠는데? 시나리오로 쓰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아? 우리끼리 수다 떨 땐 재밌지만 영화에 쓰기에는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내가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런가 봐. 다른 사람들 연애는 다 영화 같다. 나림은 접시에 담긴 식어 빠진 커리를 휘휘 저으며 한숨을 푹 쉬었다. 식당을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철제 프레임의 싱글 침대에 누워 잠들기 직전까지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어디 좋은 소재 없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기운찬 달러그투와는 달리 페니는 힘 빠진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방금까지 예지몽을 사러 왔다가 달러그트가 돌려보낸 손님만 300명은 넘었기 때문에 페니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했다. 어떤 꿈을 찾으십니까? 재밌는 꿈을 꾸고 싶어요. 이야기 소재가 될 만한 거면 더 좋고요. 손님은 한정 판매 상품들이 놓여있는 판매대를 대충 휙 둘러보았다. 분명 눈길이 닿는 곳에 예지몽이 수북히 쌓여있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페니는 달로구트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니나 다를까. 달로구트가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가더니 먼저 말을 건넸다. 시나리오 공모전을 준비하신다죠? 저에 대해서 아세요? 나림이 반문했다. 그럼요. 저는 다녀간 모든 손님을 기억하죠. 어머, 죄송해요. 저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어요. 물론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사실 손님은 지난 2년간 여기 있는 꿈을 거의 다 꾸셨답니다. 나림의 얼굴은 기억을 억지로 떠올리느라 잠깐 찌푸려졌다가 이내 실망한 기색으로 바뀌었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요. 그중에 시나리오 소재로 쓸만한 건 없었나 봐요. 전 아직 참신한 이야기를 못 썼거든요. 사실 아직 꾸지 않으신 흥미로운 꿈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죠? 그건 달러그트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한 박자 느리게 덧붙였다. 바로 예지몽입니다. 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림은 달러그트의 제안을 맥없이 뿌리쳤다. 페니는 손님의 반응이 신기했다. 예지몽을 꾸고 싶지 않으세요? 내용을 미리 아는 건 재미없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사는 것도요. 스포일러는 딱 질색이에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진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미리 안다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좋은 미래를 본들 그게 진짜라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그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감만 커지겠죠. 다들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궁금해하시던데 손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이번에는 외도 아주머니가 질문했다. 페니가 보기에 외도 아주머니와 달러구트는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였다. 목적지요?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따위가 아니잖아요.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가끔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제맛이죠. 유명 작가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닌걸요? 전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해안가에 도착하든 사막에 도착하든 그건 그때 가서 납득하겠죠. 달러구트는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제 대답이 너무 장황했죠? 나림은 민망해서 콧등을 슬쩍 긁었다. 전혀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손님은 현재에 집중하면 그에 걸맞는 미래가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럼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나림의 자신 있는 대답에 달러구트가 활짝 웃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예지몽을 추천합니다. 걱정 마세요. 원치 않는 미래는 보지 않을 겁니다. 아주 찰나의 미래를 보시겠지만 그것마저 잊어버리실 겁니다. 다 잊어버린다면 왜 이 꿈을 추천하시는 거죠? 글쎄요. 언젠가 갑자기 다시 생각날지도 모르니까요. 속는 셈 치고 하나 가져가 보십시오. 늘 그랬듯이 요금은 후불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비싸 보이는 꿈인데. 제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어쩌려고 덜컥 주시는 거예요? 손님께서는 한 번도 요금을 미납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감정이 풍부한 손님이라 저희가 늘 신세를 지고 있지요. 페니, 이 손님께 예지몽을 하나 내어드리렴. 잠시 후 나림은 페니가 건넨 꾸러미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하며 가게를 나섰다. 가만 보니 달러구트님도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네요. 페니가 판매대 위에 먼지를 털고 있는 달러구트에게 말했다. 내 판매 방식이 이상한 것 같니? 사겠다는 손님에게는 팔지 않고 안 사겠다는 손님에게는 굳이 손에 쥐어서 보내시니까요. 아가네비 만든 예지몽은 미래를 보고 싶어하는 손님에게는 실망스러운 상품이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던 손님에게는 뜻밖의 작은 선물이 되거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도 나처럼 오래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알게 될 게다. 오늘은 왜 그 말을 안 하시나 했어요.
페니가 뾰로통하게 대꾸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이 책을 읽었는데도 다시 읽으면서 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